이번 영상에서는 언리얼 엔진에서 제공하는 입력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리얼 엔진이 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인풋 시스템이 있었는데 최근에 자리 잡은 입력 시스템으로 인핸스드 인풋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핸스드 인풋 시스템은 기존의 단순한 입력 처리 방식을 확장한 시스템으로 여러 가지 입력 장치들의 입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예전에는 프로젝트 세팅에 들어가서 키보드를 할당한다든지 그런 방식을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인핸스드 인풋 시스템으로 거의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인핸스드 인풋 시스템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인풋 액션, 인풋 매핑 컨텍스트, 이벤트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인풋 액션이라는 것은 특정 입력 이벤트를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력 장치에 관계없이 키보드를 사용하든지 게임 패드를 사용하든지 마우스를 입력하든지 동일한 액션을 트리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풋 액션에서 정의한 게 나중에 이제 이벤트로 구현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풋 매핑 컨텍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앞에서 정의한 인풋 액션을 실제 입력 장치의 키나 버튼에 매핑을 정의하게 됩니다. 인풋 매핑 컨텍스트에서 이것을 정의하게 되고요. 인풋 액션을 실제 입력 장치의 특정 버튼이나 축이라는 거는 어떤 게임패드에서 스틱 입력이라든지 마우스를 이동하는 입력이 축 이동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까지 마치면 이제 인풋 액션에서 인풋 액션에 정의한 내용들을 블루프린트 이벤트 그래프에서 이벤트 노드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 액션이 발생하면 이제 이 이벤트가 동작하게 되고요. 그 이벤트는 사용자의 어떤 행동에 의해서 동작하냐면 인풋 매핑 컨텍스트에 할당한 키나 버튼의 입력을 통해서 이 이벤트가 동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이제 하나의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인풋 액션부터 알아보면 구체적인 입력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행동 자체를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액션 자체를 정의한다는 뜻인데 어떤 입력 장치를 사용했는지 어떤 키를 눌렀는지는 다음 단계인 인풋 매핑 컨텍스트에서 정의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인풋 액션에서 정의해줘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디지털 입력인지 아날로그 입력인지 정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디지털 입력이라는 거는 이진 동작, 그러니까 키보드에 키를 누르거나 게임패드에 버튼을 누르는 동작이 이진 동작으로서 디지털 입력으로 정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아날로그 입력이라는 것은 게임패드로 치면 스틱 입력이나 오른쪽 왼쪽 트리거 버튼, 그것들의 수치를 정확하게 사용하려면 아날로그 입력으로 정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벤트 기반의 처리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키를 눌렀을 때 입력에 따른 이벤트를 발생시키는데 그것이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냐면 프레스드, 릴리즈드, 온고잉 등등으로 이벤트가 발생되게 됩니다. 프레스드라고 하면 눌렀는지, 릴리즈드라고 하면 키 버튼을 뗐는지, 온고잉은 뭐 누르고 있는지 이런 등등으로 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인풋 액션 내부에서 트리거와 모디파이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트리거라는 것은 그 눌렀을 때 어떤 동작을 할 것인지를 정의하는 거고, 모디파이어는 입력되는 결과 값을 키가 입력됐을 때 어떤 값이 들어올 텐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조작해 줄 건지에 대한 내용을 모디파이어에서 정의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따가 언리얼 에디터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인풋 매핑 컨텍스트의 역할은 게임 내에서 방금 정의한 인풋 액션과 게임 플레이어가 입력하는 입력 간의 매핑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풋 액션에 어떤 키나 버튼이 매핑되는지 설정을 하는 거고요. 인풋 액션과 마찬가지로 인풋 매핑 컨텍스트 단에서 트리거와 모디파이어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컨텍스트 기반 입력 설정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의 게임에 여러 가지의 인풋 매핑 컨텍스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인풋 액션을 만들어 놓고 두 개의 컨텍스트를 만들어 놓으면 컨텍스트를 바꿔가면서 동일한 인풋 액션을 다른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인풋 액션에 여러 개의 입력 장치를 연결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풋 매핑 컨텍스트 단계에서 키나 버튼을 매핑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의 인풋 액션에 키보드에 키를 할당하고 그 다음에 마우스 버튼 클릭을 입력하고 게임 패드에 어떤 버튼을 입력해서 다른 버튼들이지만 다른 키들이지만 같은 인풋 액션을 동작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네 번째 제가 적어놓은 내용이 되겠고요. 이제 인핸스드 인풋 시스템 이외에도 몇 가지 인풋 시스템이 더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이제 게임 개발할 때 실제로 게임을 패키징 할 때는 사용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소개만 해드리자면 키보드 이벤트와 디버그 키가 있습니다.
키보드 이벤트는 키보드 입력에 의한 이벤트를 전부 노드화 시켜서 언리얼 엔진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벤트는 무조건 어떤 키를 눌렀을 때만 동작하도록 트리거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디버그 키라는 것은 이제 개발 단계에서 디버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언리얼 엔진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게임을 개발하실 때는 제 생각에는 인핸스드 인풋 시스템을 사용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인풋 시스템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봤고, 언리얼 에디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스타트 프로젝트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에 배치된 다른 액터들이 있으면 모두 제거를 해주시고, 레벨에 플레이어 스타트 액터가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플레이어 스타트 액터가 배치되어 있지 않다면 왼쪽 위에 퀵 애드 버튼을 누르시고 베이직에서 플레이어 스타트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풋 액션들을 먼저 만들어 주겠습니다. 빈 곳에 우클릭하고 새 폴더를 만들어 주시고 파일 이름은 인풋으로 하겠습니다. 폴더를 열고 한 번 더 우클릭해서 인풋에 인풋 액션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파일 이름은 IA 무브먼트로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파일을 열어보면 이 인풋 액션의 내용을 수정해 줄 수 있는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지만 주로 사용하는 것들은 밸류 타입, 트리거, 모디파이어가 되겠습니다. 자료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풋 액션을 설정할 때 하나 해줘야 되는 것이 디지털 입력을 해줄 건지 아날로그 입력을 해줄 건지 정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할 수 있는 곳이 밸류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고, 밸류 타입 드롭다운 메뉴를 내려보시면 디지털과 액시스 1, 2, 3가 있습니다. 디지털 불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디지털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 액시스 1, 2, 3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아날로그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 IA 무브먼트의 의도는 WASD 키로 캐릭터를 이동할 때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뒤 좌우로 움직여야 되는 2차원 공간에서 활동을 정의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액시스 2D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트리거와 모디파이어가 있습니다. 트리거를 추가해주는 방법은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Add Element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버튼을 눌러주시면 아래쪽에 원소가 추가되고, 여기서 드롭다운 메뉴를 통해서 여러가지 트리거들을 설정해 줄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트리거 설정을 통해서 인풋 액션이 어떤 동작을 하게 될 것인지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콤보도 있는데 철권이나 킹 오브 파이터 같은 커맨드가 필요한 인풋 버퍼처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런 트리거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쓰레기통 버튼을 눌러서 이 트리거는 제거해 주시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같은 방식으로 모디파이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드롭다운 메뉴 눌러보시면 저희가 추가할 수 있는 이 인풋 액션의 값을 조작해 줄 수 있는 여러 모디파이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것은 데드존, 네게이트, 스위즐 인풋 액시스 밸류 정도가 되겠습니다. 데드존은 게임패드에서 스틱 값을 받을 때 아주 작은 범위로 움직였을 때는 캐릭터가 움직이지 않게 하는 그런 기능이고, 입력을 받지 않게 하는 그런 기능이고, 네게이트 모디파이어는 인풋 액션에서 발생된 값을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반전시키는 모디파이어입니다. 그리고 스위즐 인풋 액시스는 그 인풋 액션에서 발생하는 값이 X축인데 Y축으로 축을 틀어주는 그런 모디파이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게이트와 스위즐 인풋 액시스 밸류는 저희가 조금 이따 테스트 해볼 거기 때문에 좀 이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인풋 액션 단계에서는 이제 트리거 모디파이어를 모두 설정해 주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쓰레기통 버튼을 눌러서 추가한 모디파이어는 제거해 주시고요. 저장하고 파일을 닫겠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복사해서 파일 이름을 IA loop around라고 해주겠습니다. 이제 이것은 저희가 마우스의 이동 입력을 받아볼 것입니다. 그래서 마우스의 이동은 앞뒤 좌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액시스 2D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우스의 이동을 앞뒤 그리고 좌우로 나눠서 두 개의 인풋 액션을 만드시고 싶으시면 액시스 2D가 아니라 액시스 1D로 각각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2D로 하는 게 간단하기 때문에 2D로 해주시면 인풋 액션 파일을 하나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입력을 받기 위해서 인풋 액션을 하나 더 만들어 주겠습니다. 파일 이름은 IA attack으로 하겠습니다. 파일을 열고
이제 이것은 키보드 입력을 받을 거기 때문에 밸류 타입을 디지털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하고 파일을 닫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계인 인풋 액션은 전부 만들어줬고, 이제 인풋 매핑 컨텍스트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빈 곳에 우클릭하고 인풋에서 인풋 매핑 컨텍스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파일 이름은 imc start로 하겠습니다. 네, 인풋 매핑 컨텍스트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고요. 매핑스의 버튼을 추가함으로써 인풋 액션에 버튼을 할당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항목을 하나 추가해 주시고, 그럼 드롭다운 메뉴가 보이는데 이것을 눌러서 인풋 액션을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만든 것은 IA 무브먼트이기 때문에 IA 무브먼트를 선택하겠습니다. 인풋 액션이 할당이 되면 아래쪽에 키보드 아이콘과 여러가지 메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인풋 액션에 키를 할당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IA 무브먼트는 WASD 동작을 할 거기 때문에 버튼을 4개 추가해 주시고, 할당해 주는 방법은 이 키보드 버튼을 누르고 나서 키보드 입력을 하시면 그 입력이 해당 인풋 액션에 할당이 되게 됩니다. 저는 D를 입력하면 이 드롭다운 메뉴에서 D가 할당이 되고요. 이제 키보드 버튼을 누르는 것 말고도 이제 드롭다운 메뉴를 내려서 검색을 하면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로 검색하면 마우스 입력을 전부 받을 수 있고, 게임패드로 검색하면 게임패드에 대한 입력을 여기서 검색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키보드 입력은 이제 간단하게 버튼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버튼으로 하는 게 제일 쉽게 할당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DAWS를 차례대로 할당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를 보시면 이제 IA 무브먼트에 WASD가 전부 할당이 됐지만, 이 상태는 리턴 밸류가 WASD 키를 눌렀을 때 전부 같은 값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WASD 키를 모두 누르더라도 각각 누르더라도 계속 똑같은 값이 출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캐릭터는 같은 방향으로만 움직이게 됩니다. 그것들을 수정해 주기 위해서 모디파이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준 값은 X축에 플러스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D를 가장 위쪽으로 준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IA 무브먼트 인풋 액션에서 이제 키보드에서 D키를 눌렀을 때 X축으로 1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A를 눌렀을 때는 X축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모디파이어가 들어갑니다. 모디파이어를 추가해 주시고 여기서 마이너스 1을 곱해주는 네게이트 모디파이어를 추가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축은 그대로이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을 출력하는 A키를 할당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W키를 입력했을 때는 X축이 아니라 Y축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모디파이어를 스위즐 인풋 엑시스 밸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마지막으로 S키를 눌렀을 때는 축도 틀어줘야 되고 W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모디파이어를 2개 추가해서 스위즐과 네게이트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WASD 키 기반의 인풋 액션이 완성이 됐고요. 이제 마우스 입력을 받아 보겠습니다. 매핑스 오른쪽에 플러스 아이콘 한 번 더 눌러주시고 드롭다운 메뉴를 눌러서 IA 룩어라운드 인풋 액션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이제 이것은 마우스 입력을 할 거기 때문에 드롭다운 메뉴를 누르시고 마우스로 검색하겠습니다. IA 룩어라운드 밸류 타입을 2D 엑시스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우스 XY 2D 엑시스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는 트리거나 모디파이어 설정해 주실 건 없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타입의 인풋 액션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저희가 IA 어택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었고 트리를 내려서 F키를 할당해 주겠습니다. 이제 트리를 전부 축소해 주시고 저장하고 파일을 닫겠습니다. 인풋 매핑 컨텍스트를 통해서 인풋 액션과 입력 장치의 키와 버튼들을 전부 할당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벤트를 받아오기 위해서 서드 퍼슨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BP 서드 퍼슨 캐릭터를 열어주시고 지금 저희가 처음부터 다 해볼 거기 때문에 안에 작성된 코드들은 드래그 하셔서 전부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거가 되셨으면 빈 곳에 우클릭해서 비긴 플레이 이벤트 노드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빈 곳에 한 번 더 우클릭해서 get 컨트롤러 노드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핀을 끌어서 플레이어 컨트롤러로 형 변환 해주겠습니다. 실행 핀을 연결하고 이제 형 변환 노드의 리턴 밸류에서 핀을 끌어서 서브 시스템으로 검색하면 이네스드 인풋 로컬 플레이어 서브 시스템이라는 노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핀을 끌어서 add mapping context 노드를 만듭니다. 실행 핀을 연결하고 저희가 만든 IMC start input mapping context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이 BP 서드 퍼슨 캐릭터에서 플레이어 컨트롤러를 통해서 이제 인풋 매핑 컨텍스트를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클릭하고 나서 이제 인풋 액션, 저희가 만든 인풋 액션으로 검색을 하면 이제 이벤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IA 무브먼트부터 만들어 주겠습니다. 인풋 하위에 이네스드 액션 이벤트라고 해서 IA 무브먼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하면 이벤트 노드가 만들어집니다. 노드를 확장해 보면 입력 상태에 따라서 이런 여러가지 실행핀들이 실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트리거드는 만약에 키보드를 예를 들자면 키보드 누르고 있으면 매 틱마다 이 실행핀이 계속 실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스타티드 핀은 계속 누르고 있더라도 처음에 누른 딱 한 번만 실행되게 되고요. 이제 온고잉도 트리거드와 비슷한데 이것은 인풋 액션에서 트리거를 프레스 앤 홀드로 설정을 해주셔야 온고잉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캔슬드는 입력이 어떤 취소됐을 때 실행되는 실행핀이고, 컴플리티드는 키보드 키를 누르고 있다가 떼는 순간에 실행되게 됩니다. 인풋 액션이나 인풋 컨텍스트에서 어떤 트리거를 작성해 주지 않았다면 트리거드와 스타티드 그리고 컴플리티드 세 가지에 의해서만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키를 눌렀을 때 이 액션 밸류 값이 변하게 됩니다. 저희가 IA 무브먼트 인풋 액션은 엑시스 2D로 설정했기 때문에 지금 액션 밸류의 타입이 벡터 2D 스트럭처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핀을 우클릭해서 스플릿 할 수 있습니다. 스플릿 해보면 이제 X축 밸류와 Y축 밸류로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WASD 키를 눌렀을 때 이 액션 밸류에서 어떤 값이 나오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타티드에서 핀을 끌어서 프린트 스트링 노드를 만들고 빈 곳에 우클릭해서 포맷 텍스트 노드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리절트 핀을 끌어서 프린트 스트링 노드에 연결하고 포맷 텍스트에는 액션 밸류 X의 값과 액션 밸류 Y의 값을 확인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작성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액션 밸류 X에는 X에 연결해주고 액션 밸류 Y는 Y에 연결해주겠습니다. 이제 컴파일하고 저장한 다음에 레벨로 돌아가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테스트하기 전에 그 월드 세팅 탭에서 디폴트 폰 클래스가 저희가 설정한 BP 서드 퍼슨 캐릭터인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한 상태에서 D부터 눌러보겠습니다. D를 누르면 X 밸류에 1이 출력되고 이제 네게이트 모디파이어를 줬던 A 키를 눌러보면 X 밸류에서 마이너스 1이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스위즐 모디파이어를 썼던 W를 입력해보면 Y 밸류에서 1이 출력이 되고 스위즐과 네게이트 모디파이어를 전부 줬던 S 키를 입력해보면 Y 밸류에서 마이너스 1이 출력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키보드를 입력했을 때 이 값들을 이용해서 캐릭터를 이동하게 됩니다.
지금 IA 무브먼트에서 발생하는 값들을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IA 룩어라운드 이벤트에서 어떤 값이 출력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마우스의 이동 입력을 할당했기 때문에 트리거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노드를 복사해서 트리거드 핀을 연결해서 프린트 스트링 핀을 연결하고 액션 밸류를 우클릭해서 스플릿 한 다음에 X와 Y를 각각 연결해 주겠습니다. 컴파일하고 저장한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마우스를 앞쪽으로 밀어보면 Y 밸류가 플러스 값으로 나오고 마우스를 뒤쪽으로 당겨보면 Y 밸류가 마이너스 값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X 밸류가 플러스 값으로 받아지고 마우스를 왼쪽으로 움직이면 X 밸류가 마이너스 값으로 출력이 됩니다. IA 룩어라운드의 입력과 IA 무브먼트 입력이 전부 엑시스 2D였지만 IA 룩어라운드 같은 경우는 마우스의 이동 입력이기 때문에 마우스의 이동 속도에 따라서 0부터 1까지의 플로 타입의 값을 받아올 수가 있고 그 수준을 이동의 수준을 받아올 수 있게 되어 있고 키보드 입력은 엑시스 2D였지만 눌렀다 뗐다 하는 불리한 동작밖에 없기 때문에 0과 1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입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II 어택 이벤트를 만들어서 노드를 확장하고 위쪽에 있는 프린트 스트링 노드를 복사해서 스타티드 핀을 연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IA 어택 이벤트 노드에는 액션 밸류가 불리언 타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인풋 액션을 디지털 불로 설정했기 때문에 이제 액션 밸류가 불리언 타입으로 출력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액션 밸류를 연결해서 액션 밸류를 핀을 끌어서 프린트 스트링 노드에 연결하고 컴파일하고 저장해 보겠습니다. 레벨로 돌아가서 실행한 다음에 키보드의 F키를 눌러 보겠습니다. F키를 누르면 true가 출력됩니다. IA 어택 인풋 액션에 할당된 F키를 누르면 액션 밸류가 true가 출력되는 이런 식으로 키보드의 입력 값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이제 캐릭터를 이동시키려면 이제 이런 값들을 받아서 조작할 수 있는 함수들을 연결해주면 이 입력에 의해서 캐릭터가 이동하게 되고요. 지금 작업했던 게 언리얼 엔진에서 제공하는 인핸스드 인풋 시스템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뤄본 것이고요. 이제 나머지 입력 시스템을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빈 곳에 우클릭하신 다음에 키보드 이벤트로 검색하시면 언리얼 엔진에서 키보드 입력에 의한 이벤트들을 하나씩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뭐 숫자도 있고 문자도 있는데 키보드 이벤트 1, 숫자 1을 선택하면 프레스드와 릴리즈드 키가 있는 단순한 이벤트 노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레스드 실행핀에 연결한 것은 1을 눌렀을 때 실행이 되고요. 다시 키를 놓으면 릴리즈드 실행핀이 실행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게임 개발을 하실 때 이제 이 노드를 사용하시면 나중에 게임들에 보통 있는 옵션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키보드에 키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만들기가 조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 방법보다는 인핸스드 인풋 시스템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버그 키 인풋 시스템이 있습니다. 디버그 키로 검색해 보시면 키보드 이벤트와 마찬가지로 디버깅을 위한 키보드 키 입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버그 키 9를 선택하면 키보드 이벤트와 마찬가지로 키를 눌렀을 때는 프레스드 실행핀이 실행되고 키를 뗐을 때는 릴리즈드 실행핀이 실행되게 됩니다. 디버그 키 이벤트는 어떤 기능을 만들었을 때 어떤 상황을 발생시켜서 하는 것보다 간단하게 키 입력을 통해서 내가 만든 기능을 테스트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디버그 키 노드를 사용하시면 디버깅을 빨리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노드 아래에 보시면 디벨롭먼트 온리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이것은 패키징을 하시면 이 9를 누르더라도
이 뒤에 연결된 기능들은 작동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개발하실 때, 그래서 개발할 때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입력 시스템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간단하게 언리얼 엔진에서 제공하는 입력 시스템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